라민 야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 해서 약간 미안하게 한데 약간 기도메타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역대급 강골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이 나이의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불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네.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냥 가자. 다 타. 우리가 또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한 반이 타야 바뀝니다. 보통 그렇죠. 예. 네. (2025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16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우입니다. FC 바르셀로나 방안이 확정적인 것 같던데요? 네, 확정이 됐죠? 8월에 네네네. 하는 걸로. 오. 좋죠. 네. 약간 형님한테는 뭐 별다른 개인 연락은 안 오던가요? 저한테요? 네. 예. 누가? 올 수도 아니 있죠. 구단 차원에서 형한테 연락을 좀 해야 맞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아니 광명지 부장인데 그러니까 연락 안 예. 바르셀로나 좀 안 되겠네 이거. 그러게. 내한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그럼 형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죠. 광명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가서 한국 지부장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저기 이 조선꿀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광명 지부장도 네. 네네. 여러분이 뭐 타칭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칭입니다 거의. 아 그러니까 더 해야죠. 그런가요? 열성 팬이 있다 한국에 이렇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네. 내한한다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형님이 이제 메일이라도 보내서 니네 내 허락은 받고 오는 거냐? 라고 정도는 최소한 그러니까 광명 땅에 발을 못 붙인다. 항의 메일 한번 보내요. 제가 라포르타를 알고 있거든요. 예. 아 그래요? 한국에도 미친놈이 있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연락 되나요? 안 되죠. 안타깝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바르셀로나 내한이 얼마 만이죠? 글쎄요. 제가 한- 바르셀로나 한 10 내한할 때마다 그럼 된 거 아닌가? 10년 됐네요. 가긴 갔었는데 그때 이제 메시 출전 여부로 시끄러웠던 그쵸. 때가 마지막이었던 네. 것 같고요. 한 진짜 10년 된 것 같네요, 얼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 성적이 좋으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더 좀 더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는. 기대가 됩니다. 네. 거기다가 라민 야말이라는 스타가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또 여전히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들도 건재하고. 네,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네. 네,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라민 야말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뭐 어떻게? 너 오지 말아라. 혹시 이제 분탕잔치로 안 되니까 극렬 조선골 애들은 오지 마라. 여러분 경고성 메일은 피하겠습니다. 스팸 처리하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8월에 방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아마 프리시즌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맞춰서 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이런 친선 경기 치는 거 보면은 일정하고 무관하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게 또 큰 수익이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내한 꼭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한 추진 같은 경우도 아마 욕심이 좀 많을 거예요. 이번에 성공한다면 아무래도 그렇죠. 다음에도 한번 한국 또 가자 네. 이런 생각이 또 들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쿠팡 시리즈를 제외하고 네. 다른 클럽들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좀 이슈들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야기가 나와도 저희가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별 차질 없이 또 많은 팬들이 워낙 거대 클럽이니 네.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유베랑 밀란은 온 적이 있었는데 한참 전에 와서.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만. 그거 30년 전 얘기예요? 저 90년대 이럴 때 네.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는 게 슬픈 거야. 왜요? 우리 늙었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요즘 축구 보시는 분들은 그들이 내한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모를 비알리를 기억하거든. 지안루카 비알리. 근데 인테르는 아시아 시장에 이 좀 네. 그 관심도는 어떤가요? 관심도는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전에 수닝이 있을 때는 그쵸, 중국. 관심도가 꽤 컸었고 네. 그 중국 시장 공략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뭐 토이르 있을 때도 사실 네. 뭐 동남아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니까. 토요일에도 어쨌든 인도네시아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그 수닝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느낌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또. 당장은 좀 뭐 네, 어려울 것 당장은 같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향후에 이제 요크트리가 아마 구장 신축까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아마 오너한테 넘기게 되면 예.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다 먼 얘기입니다.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 축구판에서 해외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해외 축구 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아요. 거기가 워낙에 인기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 투어하는 클럽들은 네. 보통 중국, 일본 거치는데 우리나라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쵸. 뭐 이번에 보면 홍콩에서 북런던 더비를 한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홍콩이나 싱가폴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돈이 많은 나라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더라도 또 한국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는 약간 휴양지 느낌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러도 휴양지 느낌이 가고. 많고 날씨도 따뜻해서 예.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와가지고 우리 그 찜통더위를 한번 맛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간에 거기는 일단 인구 수도 많고 그런 거에 좀 일찍부터 거기가 아마 튀어 우리보다 있죠? 잘 맞아. 살다 보니까 예. 그런 거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워낙에 땅땡이도 넓고. 인구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이제 한국이 우리가 비록 선진국 막차를 탔다고는 하나 굉장히 애매한 좀 위치죠. 껴있죠. 예. 여기다가 한국의 K리그 클럽들이 친선 경기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뜁니다. 예.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수원한테 졌나? 네, 그렇죠. 네, 그때 되게 당황했던 게 기억이 네네네네. 나요. 친선 경기인데 너무 빡세게 되게 열심히 한다. 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돈 벌러 쇼하러 다니는 이런 기간인데 네. 여기서 부상을 입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 소리가 시즌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심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피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 방한이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바르셀로나 팬들은 이제 티켓이 언제 열릴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8월이니까 아직 뭐 시간은 멀리 남아 넉넉히 있으니까. 재밌는 경기 오랜만에 좀 또 치르면 좋겠다. 티켓팅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근데 아마 어떤 루트로든 영주형한테까지는 그러니까 뭐 무슨 대단히 뭐 귀빈 이런 건 아니어도 티켓 한 장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수 중에 한 명 누구더라? 가수요? 갑자기? 네. 콘서트 티켓팅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형님이 직접. 네, 제 조카가 호주에서 오는데 근데 그 왜 가수의 근데 왜 기억을 못 하죠?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콘서트 티켓팅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누나하고 매형 거까지 해서 세 장을 해야 되니까 세 장이 나란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친 듯이 눌렀는데도 됐나요, 그래서? 결국 해냈습니다. 오. 네, 결국 해내가지고 네 콘서트 보내줬는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네 콘서트 끝날 때쯤에 네. 차 막힐까봐 일찍 나왔대요. 아. 근데 끝날 때쯤에 네. 방탄소년단의 오? 비인가 비? 정국인가 예. 네 초대 가수로 나왔었대요. 누가 됐건 와. 간에 비가 됐건 간에 정국이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아마 안 될 비인가 텐데. 보다. 비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을 보지를 못한 거야. 깝깝이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네. 티켓팅에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꼭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서 제가 한번 연습했기 때문에 한번 또 네, 어떻게 누른지 압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여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 수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유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긴 네. 또 뭐 6만 명이 넘는 네. 뭐 좌석이라. 콘서트는 그렇게 뭐 4만 명, 5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콘서트는 진짜 대형 그쵸. 콘서트 아니면은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네네네네. 콘서트는.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음. 마음 같아서 혼자 가고 싶은데 네. 와이프랑 같이 가야 되나?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오면 네. 티가 나니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혼나나요? 나올지 한번 얘기하면 혼나요? 네, 혼나죠. 왜요? 네. 티켓 가격도 있고 지금 예, 거기 갈 때냐? 네가 지금 아픈데 사람 바글바글한데 가서 거기서 환호성 질러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죠. 또 명분은 확실하네요. 네. 예. 최근에 안양 경기장 갔을 때도 혼났습니다. 그래요? 네, 날씨도 추운데 네, 내가 어딜 거기 가냐? 가야 되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경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각각 이제 승리를 못하면서 네. 좀 한 텀씩 건너뛰는 네. 느낌이었고 이
인테르가 이기고 있다가 두 골 때려 먹으면서 네. 2대 0에서 예예예. 2대 2가 되는. 네네네. 그런 좀 애로 사항도 있었고 네. 이번 주가 챔스 주간인데 각각 나름의 어려움을 겪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일단 로마 유베부터 먼저 보시죠. 스코어는 1대 1이고 이 투도르 감독은 패배는 하지 않고 있죠. 네, 오늘 네. 새벽에 이제 벌어졌던 경기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양 팀 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죠. 예. 유베는 좀 그래도 챔스 진출권에 가까운 팀이고 로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이제 챔스 경쟁자니까 맞습니다. 경쟁자 끌어내리고 자기는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두 팀에게 다 중요한 경기였었는데 그게 있어요. 유벤투스가 어쨌든 간에 투도로 감독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훨씬 더 축구를 모타 감독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축구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전방 압박 세게 걸고 거기서 상대 실수 유도해가지고 공을 이제 자기네들이 수비 진영에서건 받아내게 되면 그거를 미드필드에서 일단 지키고 포지션 위주로 해가지고 굴려서 어떻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공을 일단 받으면 자 앞쪽에 누구 있구나 자 바로 보내자 네. 이런 식으로 좀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축구가 가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로마가 대놓고 우리 일단 전반은 지킨다. 그래서 상대가 유벤투스가 거의 포지션을 다 갖고 있으면서 경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로마가 나름대로 잘 버텨냈었습니다. 그 투도로 감독이 온 다음부터 팀을 이제 백스리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네.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그 옛날 경기 이제 블라우비치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블라우비치 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로마에는 이제 도우비크 선수가 이제 톱에 나왔으니까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도우비크는 어쨌든 몇 안 되는 기회에서도 후방에서 넘어지면 그걸 어떻게 간에 자기 몸을 써가지고 버텨내면서 그러면서 뒤에 선수들을 연결해 주려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블라우비치는 그냥 여전히 느끼는 게 이 선수가 자기 덩치나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런 걸 잘 못한다는 느낌이 좀 컸어요. 그것만 좀 더 잘 됐어도 어쩌면 유벤투스가 조금 더 이제 더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건 전반전에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포지션을 갖고 공격을 뭐 이리저리 진행한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없이 끝날 뻔했는데 그래 로카텔리가 하나 꽂아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나가게 됐죠. 그 전반전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로마는 일단 전반전에 상대의 힘을 좀 최대한 많이 좀 빼놓고 그다음에 후반전에 이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선제골을 실점하면서 플랜 자체는 조금 사실 약간은 망가진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라니에리 감독이 그리고서 전반에 이거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후반에 바로 후멜스 빼고 바로 이제 쇼무로도프 투입을 하면서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게 좀 크긴 컸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로마도 이제 이 경기에서는 백스리로 나왔는데 결국 이제 앞에 충분한 숫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비크가 뭐 아무리 용을 써서 지켜낸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 뭐 소울레나 아니면 뭐 엘샤라미나 이 선수들이 접근해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었고 왜냐면 계속해서 수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니까 여기에 아예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숫자 한 명을 더 집어넣어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올려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를 넣어서 그래서 앞쪽에서 좀 그래도 공을 좀 잡아서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약간 혼전 상황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쇼무로토가 가로 밀어 넣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꽤 효과가 컸었죠. 근데 사실 그 동점골이 들어가고 난 다음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상황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소강 상태가 조금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 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각 감독들 뭐 투도로 감독도 그렇고 뭐 라니에리 감독도 그렇고 각각 교체를 통해서 뭔가 상황들을 좀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이 그렇게 뭐 유효하게 결정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양 팀은 서로 이제 비등비등한 느낌에서 그냥 끝까지 쭉 가서 그냥 1대1로 경기가 끝나게 됐죠. 제가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유벤투스는 어쨌건 간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는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스타일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해서 상대하는 팀들이 대응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템포가 빨라.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들어갔어요. 예전에 모타 감독이 있었을 때는 어쨌건 간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서 뭔가를 해보려는 네네. 시도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느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빨리 갔으면 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장면에서도 조금 더 어쨌든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뭐 차곡차곡 말이 좋아서 차곡차곡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의 투도로 감독 체제에서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있고 이날 경기도 역시 블라우비치도 아쉬웠고 그다음 코프메이너스도 교체로 투입됐는데 딱히 뭐가 없었던 것 같고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이 확실히 노련하긴 노련한 게 전반전 상황이 만약에 안 좋다 후반전에 어떻게든 뭘 만들어내긴 합니다. 전반전이 어려웠어. 그러면 후반전에 뭐 이렇게 교체 한다. 투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뭘 좀 바꿔 어쨌든 간에. 그게 확실히 라니에리 감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훨씬 좋아진 점이고 그래서 로마가 쭉 연승도 달리고 챔스권 거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따라잡은 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사실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 경기들이 빅매치가 좀 있었거든요. 라치오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아탈란타가 진짜 우승권이랑 완전 멀어졌고 아탈란타가 또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는 챔스권도 약간 좀 불안한 3위까지는 거의 확실해 보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도 지면서 이제 3위권도 조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좀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유벤투스나 뭐 볼로냐나 뭐 로마나 뭐 이런 팀들이 다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고 다 기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4위 싸움, 그러니까 챔스를 누가 가냐 마냐가 꽤 흥미로운 그런 대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메스가 이 경기에 이제 뭐 이 경기랑 별개로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은퇴를 네.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이번 주말 동안에 케빈 데브라이너도 이제 맨시티 떠나기로 네. 했고 토마스 밀러도 뭐 계약 한 달 가연이랑, 연장했다지만 이제 예, 떠나기로 예, 했고 그다음에 훈메스도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 와중에 라니에리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나면 은퇴를 좀 하겠죠. 그렇죠. 그게 네. 거의 확실해 보이고 로마는 지금 감독 연결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뭐 가스페리니 감독 얘기도 나왔고 뭐 알레그리 감독 얘기도 나오고 이 경기는 갑자기 터나우가 이거 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많이 나왔어. 예. 터나우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로마가 사실 새로 프로젝트 진행했다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터나우 감독 본인 입장에서는 맨유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로마라는 선택지는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굳이 그럼 또 스타일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로마같이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시즌을 치러야 되는 팀에서는 그게 맞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안토니 같은 애를 사올 일은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아무리 터나가 원한다 예. 하더라도 사올 수 있겠다. 지금 안토니는 쌀 테니까. 안토니는 살 수 있으나 근데 그렇게 이적 가능성이 없는 선수를 돈을 때려박고 무리해서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맨유나 가능한 거였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로마에 이미 좋은 이선 많아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 뭐 잘 짜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로마 팬들은 테나가 오는 거를 바라지는 않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막 놀러 왔나 봐. 그냥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터나 감독도 그 얘기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왔어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굳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아니 차라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러 갔으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네덜란드 경기를 보러 가구나. 근데 지금 감독이 필요한 팀에 어떤 딱 올림피코에 가니까 뭐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아니 그걸 또 노릴 수도 있지. 그렇죠. 감독 일부러? 필요하다는데 연문 한번 쓱 내봐. 내 존재감 한번 보여줘 하고 이렇게 쓱 보여줄 수도 있지 뭐. 뭔가 감독을 구인하고 있는 팀들 경기를 한번 쓱 보면서 언론을 한번 달궈보자. 나도 후보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한번 밀어보는 거지. 결국 이게 로마가 데로시를 정식 감독 선임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너무 많이 꼬인 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에 라니에리 같이 경험이 많고 로마에 대해서 잘하는 감독이 오니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죠. 일단 지금은. 근데 또 아예 이 리그와 상관이 없는 감독을 데려오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죠.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이 베르나베 원정에서 승리를 냈습니다.
얼마 만에 이긴 거야? 뭐 17년 만이라고 네. 하니까 네, 17년 만에 네.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 전까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홈 16경기에서 11승 5무로 패배가 없었어요. 오. 그 정도로 홈에서는 발렌시아의 강한 면모가 있었고 이 경기 보면은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경기예요. 네. XG 차이 많이 나던데. 음바페가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음바페가 얻어낸 PK는 비니시우스가 날리고 놓쳤고. 그리고 아니 무슨 디아카비가 골을 넣는 경기가 있어. 그래서 디아카비가 또 골을 넣고 예. 그 가운데서 뭐 비니시우스가 나름대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체면티레를 했지만 마지막에 우고드로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발렌시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비니시우스도 발렌시아에 매우 강하고 우고드로도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지만 레알을 상대로 매우 강합니다. 그런 면이 좀 드러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코르베란 감독 너무 좋은 감독 같아요. 네. 네, 안첼로티 감독은 공수 균형을 봤을 때는 공격 쪽에 무게 중심이 지금 있어요. 그걸 감독이 원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수비 쪽에 부상이 많고 또 경기 일정도 빡빡하다 보니 수비 라인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물며 이 경기는 크루토아가 부상 때문에 관중석에 있었고 루닌이 근육 문제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벤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살의 골키퍼 프란 곤살레스가 선발로 출전했고 이 경기에서 선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요슈팅 2번이 다 골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봐도 되는데 사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또 탄생하기도 해요. 카시아스가 18살에 등장해서 그쵸. 갑자기 주전 차지하면서 쭉 간 적도 네. 있잖아요. 그런 거 비교해 보면 프란에게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고 코르베란 감독도 제가 19살이지만 쟤는 레알 마드리드 선발이다.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높았는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엄살 느낌인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매츠가 거죠. 엄살 느낌인데. 지켜 세워주는 겸사겸사 뭐 예. 했겠지 뭐. 예.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실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수비 쪽에 부상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공격 쪽에서는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었어도 비니시우스를 이용한 왼쪽 공격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굉장히 부진하니까 위력이 반감되는 느낌이 있었고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비수를 계속 바꿔주거든요. 네. 하물며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알라바가 레프트백으로 들어가고 발베르데가 중앙에서 뛰다가 라이트백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수비 쪽에 변화를 줬어도 결국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은 앞으로 수비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르베란 감독 좋은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라가 감독 시절에 올 시즌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이거 그냥 강등으로 가는 길이었어. 근데 코르베란 감독이 오고 나서 성적 자체가 만족할 만합니다. 네. 지금 강등권에서 좀 벗어나서 여전히 잔류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위로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코르베란 감독이 발렌시아에서의 경기를 보면은 패배가 바르셀로나, 뭐 아틀레티코, 레알 이 정도 말고는 패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잘 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는 5-4-1로 나왔는데 역습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수비 쪽에서도 네, 3명의 수비수를 두면서 안정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서도 상당히 빠른 공격수를 막아주는데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 사디크가 느리니까 결국은 사디크가 연결고리 역할하고 측면 자원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드리블이 뛰어난 선수를 두고 왼쪽에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있는 알메이다를 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메이다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전방으로 들어간 선수에게 또 연결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위력적이었고 우고드로를 후반전에 투입시킨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결국 우고드로 골도 라파미르의 도움, 우고드로의 헤더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냈으니까 코르베란 감독의 용병술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한번 좀 흔들린 게 있기 때문에 저 레알 마드리드 최근 좀 걱정되긴 해요. 약간 걱정된다. 네. 네. 물론 이거는 바르셀로나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지만 일정 자체가 너무 빡빡해요. 경기 수도 많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위기 상황을 잘 넘어오긴 했거든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 보고 능구렁이처럼 잘 넘어왔지만 그 경기들이 100% 만족할 만한 경기냐? 그렇진 않다. 그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마드리드 더비 2차전 네. 그 경기 90분 내에 결정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경기가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두 공통점이 있네.
다 비니시우스가 그러게요. 그쵸. 페널티킥을 못 넣네. 공교롭게도 그렇긴 아 하네요. 근데 왜 페널티킥 키커 이 정도면 그냥 음바페 차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차는 게 아니라 음바페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음바페는 지금 리그에서 22골 득점왕 경쟁을 하고 득점왕 있으니까. 경쟁하니까. 근데 비니시우스가 차고 마마르다시빌리에게 막혔죠. 이 그쵸. 경기 마마르다시빌리의 엄청난 잘했죠. 경기입니다. 8차례 선방했어요. 뭐 리버풀로 가는 선수긴 합니다만. 네, 임대 와서 뛰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바르셀로나도 비기면서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리가 타이틀까지 계속 같이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경기 수도 많고 경기력적인 측면도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되는 레알 마드리드다. 네. 근데 사실 기회가 온 건데 왜냐면 바르셀로나도 무승부가 됐으니까 무승부였으니까. 승점을 이제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기회였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약했던 상대라면 모르는데 인텔은 똑같죠 뭐.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는 승점을 오히려 벌어지게 된 거니까 져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는 올 시즌 내내 예전만큼의 강인함은 아니에요. 지난 시즌만큼의 강인함은 아니에요. 부상 선수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럼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눌렀다는 얘기인데 비니시우스가 전반전에 너무 부진했거든요. 물론 골은 넣었습니다만 드리블 성공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음바페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이 선수는 옵사이드가 많아. 그러니까 라인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아카비가 자책골을 넣었는데 음바페 옵사이드로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보면 또 운도 안 따랐다는 느낌도 드는데 결국 공격 쪽에서 힘을 더 발휘하거나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높여야 된다. 지금 공수 밸런스는 약간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끝나고 나서 매번 하던 얘기대로 끝까지 라리가 우승 경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튼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상대가 아스날이고 뭐 아스날도 부상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서로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좀 경기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벌금과 관련해서 이제 징계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언급된 선수가 세 선수죠. 류디거, 음바페, 세바요스 모두 벌금 맞았고요. 네. 그리고 리디거하고 음바페인가 한 경기씩 출전 정지인가 징계가 내려왔지만 이거는 1년 동안 유예하는 유예해요. 거. 유예. 네. 그러니까 아스날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없고 비니시우스 얘기도 있었지만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 경기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역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관록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정배로 시작을 하겠죠. 그 아스날 홈에서 하죠. 1차전이 그렇습니다. 네, 1차는 그렇죠. 그러면 아스날도 뭐 저는 뭐 아니, 수비가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아스날이. 근데 그 와중에 마갈량 이제 시즌 아웃이고 그러니까.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느냐? 결국 후반전의 에너지 레벨은 아스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반전의 경기를 주도하는 쪽은 아스날이 될 수 있으니까 전반전에 실점하는 수를 최대한 줄이자. 네. 그럼 후반전에 승부를 볼 수가 있다. 이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거는 1차전 계획이고 2차전 계획은 아예 다를 수가 아예 있습니다. 다르죠. 근데 2차전 계획이라는 게 결국 1차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라 1차전 경기를 잘 치러내야 이제 2차전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르고 이제 홈에 돌아오는 거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원정 가서 뭐 무승부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겠다 아마 그 생각하고 올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홈에서 잡으면 네, 되니까 뭐 이런 홈에서는 생각을 좀 충분히 하겠죠.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뭐 공격 라인에서는 좀 이번 시즌 내내 아스날이 레알 마드리드랑 비교해 봤을 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수비가 튼튼하다라는 게 그래도 장점이었는데 마갈량이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경기라면 좋겠다 정도로 아스날 팬들은 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두 팀이 어쨌든 밸런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가 흔들리는데 아스날은 공격이 그렇게 공격이 좀 세다고 약하고. 보기는 어렵고 아스날은 수비는 굉장히 튼튼한 팀인데 레알 마드리드 또 공격이 세고 그러니까 약간 대결할 때 뭔가 어느 쪽이 이제 그런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더 무너지느냐 네. 마느냐 그런 점이 이 경기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르마 대 인테르 경기 인테르가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2대2가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경기죠. 굉장히 짜증나는 경기입니다. 2대0으로 그때 파르마는 지금 그 강등권에 있는 팀이거든요. 예. 물론 강등권보다 18위보다는 승점이 한두 점, 두 점 맞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강등권이랑 뭐 완전히 멀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원정을 갔다고 해서 못 이긴다는 건 사실 우승에 도전하는 팀으로서는 파르마를 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승을 도전하는 팀이 강등권에 가까운 팀과 경기를 해서 그걸 못 이기면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점 때문에 얘기했고 실제로 그리고 2대0까지 만들었었고요. 예. 물론 2대0이 됐다고 해서 전반전에 마냥 내용이 좋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파르마도 꽤 날카로운 역습들이 있었고 사실 존모 골키퍼 선방 아니었으면 실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장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바렐라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제 못 나오는 경기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득점은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바렐라가 있었을 때는 결국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패스들을 전방에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 수비를 좀 많이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 자리를 차라노를 세우고 아슬라니를 이제 내보냈죠. 네. 아슬라니를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쟤는 그냥 적의 한계다. 거기까지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슬란이랑 차라노르랑 거기 섰었을 때 차이점은 차라노르라고 해서 막 수비를 엄청 잘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네. 걔 근데 되게 열심히 해요. 차라노르는. 아슬란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열심히 안 해요. 네. 걔 최대 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최대 칠 수 있죠. 그게 맥스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한계인 거죠. 이 팀엔 뛸만한 레벨이 아니다.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 이 팀에 뛸만한 레벨이 아닌 거고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착잡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두 골을 넣기 때문에 예. 뭐 티람도 개뽀로 골이긴 하지만 어쨌든 넣고 두 골 넣어서 사실 그 두 골을 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지켰어야 돼요. 전반전 상황에서 파르마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건 지켜냈었어야 돼요.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시즌 내내 보면은 후반전은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를 전반전에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후반전에 굉장히 실점들이 많아요.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도 강등권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강팀과의 경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고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나폴리랑 이렇게 치열하게 네.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보면 먼저 골을 넣고 나폴리전도 결국 먼저 골 넣고 실점했고 유벤투스전 4대2로 이기다 4대4 만들었고 밀란이랑 슈퍼컵 2대0으로 이기다 3대2로 역전당했죠. 이런 상황이 다 후반전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경기는 좀 달랐던 게 뭐 힘이 떨어져서도 힘이 뭐 그런 경우들은 있겠지만 상대와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좀 나가지고 계속해서 좀 수세에 몰리다가 먹힌 것도 있겠지만 이 경기는 그것도 그건데 느낌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상대는 강등권 팀이고 우린 뭐 이기지. 약간 이래서 상대에게 그냥 포지션을 내주는 그런 상황. 막상 2대2가 되고 나서 포지션을 다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상대는 파르마 입장에서 2대2만 만들어도 그건 만족스러우니까 네. 당연히 이제 느슨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반대로 이쪽이 느슨해졌으니까 느슨해질 수는 있는데 느슨해졌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상대에게는 상대가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상대에게 포지션을 내주고 그러면 상대가 계속 공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포지션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쟤네 진영에서 갖고 있으면 상관없죠. 여기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인테르가. 특히나 지금 이 시즌의 후반기에 오면 올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전반기에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후반기에 와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되는데 못하는 건지 네. 아니면 4월에 사실 인테르도 경기 엄청 많이 해요. 뭐 체력적으로 좀 이제 8경기를 해야 돼. 인테르에서. 예. 4월에만 챔스도 그렇고 챔스 그 8강 1, 2차전 해야 되지. 코파 4강 1, 2차전 해야 돼. 그래가지고 8경기를 치러야 돼요. 네. 나폴리는 4경기만 해. 리그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상대적 약세인 팀과 경기를 할 때도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르마의 경기가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느껴졌고요. 파르마가 네, 얀존모가 전반전에 선방하지 않았으면 실점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 티랑의 그 슈팅은 아버지 티랑에게 좀 머쓱했나? 표정 자체가 예. 네, 그 슈팅 자체가 잘 맞지 않았는데 이제 키를 넘기면서 들어갔으니까 카메라가 아버지를 또 그때 비춰줘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라우타로는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라우타로는 그냥 지난 경기 빠지고 이제 이번 경기 나온 건데 뭐 아쉬움이 있었죠. 네. 예, 아쉬움이 있는데 뭐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온 거니까 그 경기는 컨디션을 올리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바이언 경기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바이언도 줄부상이니까. 바이언은 무시할라까지 이제 부상을 네. 당해서 1, 2차전 아마 다 못 나올 텐데 글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바이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인텔 상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 하늘이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원정 경기 예. 원정에 가서 그냥 한 골 차로만 지면 그래도 뭐 체면치레는 하고 오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이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고 이 경기를 봐서도 느껴지는 거지만 후반에 와서 급격하게 팀이 페이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더 높은 레벨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힘들 거다. 네. 네,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한 팀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긴 봐야 됩니다. 다른 경기와 다르게 그 경기에서 쥐어짜는 맞아, 힘이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지 있어요. 봐야 되는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8강 올라간 팀들은 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태가 다 안 좋아. 후반에 약간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예. 결국 이게 지금 인테르의 고민거리는 세계 대회가 다 살아있다는 그쵸, 거예요. 다 지금 살아있죠. 이게 뭐 하나 놓을 순 없고 당연히 이게- 다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다 해내면 좋겠죠. 근데 그 진짜 트래블 했을 때 그때처럼 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팀이. 그러니까 그 무리뉴 감독 트래블 할 때 그때 인테르는 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지금 인텔은 물론 이제 세리에 내에서는 강팀이죠. 강팀인데 아니, 그렇죠. 그때처럼 센 팀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어, 느끼기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팀을 가지고 이 세계 대회 중에 2개라도 우승을 한다? 그러면 아주 그러면 시몬 인자기 감독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진짜. 성과죠. 대단한 거죠. 예. 그 정도로 센 팀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멤버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그때 인테르는 뭐 멤버들의 면면을 봤었을 때 뭐 여기 바르셀로나나 뭐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좀 네임밸류가 좀 떨어진지 몰라도 예. 일단 거기에 구성한 그 주요 멤버들을 놓고 보면은 그 멤버들은 다 각각 그 시즌 하나만큼은 다 유럽 내에서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테르는 이 지금 멤버들 중에서 유럽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는 디마르코, 차라놀로, 바스토니 정도? 앞에가 별로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되게 건데. 중요하죠. 예. 결정적인 트로피를 따는 순간에는. 근데 그리고 차라놀도 좀 애매해.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 바스토니 정도나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비 쪽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실점이 적은 건데 근데 그마저도 리그에서는 이 단단함이 좀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제 파르마전도 바스토니 빼면서 이제 실점이 나온 거긴 한데 바스토니는 뺄만 했죠. 왜냐하면 바이언 경기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카드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뺀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 경기는 다시 생각을 해봐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다. 그래서 볼로냐 이제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제 예. 새벽에 경기 하거든요. 네네. 나폴리랑. 내일 새벽에 이제 볼로냐 나폴리 볼로냐 경기하는데, 홈이죠? 예, 그래서 저는 볼로냐를 믿습니다. 요즘 잘해요 축구를.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이탈리아 아니 했으면 좋겠다고. 예, 이탈리아노 감독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폴리가 볼로냐를 잡는다. 그럼 1점 차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또 다시 긴장되는 어떤. 이게 참 웃긴 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려면 리그는 좀 편안하게 가는 편안하게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대회를 다 깔랑깔랑하게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 세계 싹 날아가는 주가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레버쿠젠이 대표적이고. 네. 그래서 파리가 리그 우승 확정지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감이 편안하게 있겠죠. 이제 갈 수가 있겠죠. 너무 빨리 확정지었어. 조기 예. 조기 강등을 확정한 뭐 사우스햄튼도 있습니다만 조기 우승을 벌써 확정지은 파리 생제르맹도 있고. 아니, 물론 뭐 그 인테르도 트래블 할 때는 인테르 트래블 할 때 사실 되게 빡빡하긴 했어요. 그때 로마랑 이제 선두 경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로마랑 라이벌리가
리그도 로마랑 라이벌리하고 코파 이탈리아 결승도 로마랑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빡빡하긴 했는데 심지어 그때 중간에 한번 뒤집혀져가지고 안 될 뻔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텐션을 유지시키면서 그게 유지되는 거여서 왜냐하면 지칠만도 하거든요. 그쵸. 그렇게 세계 대회 다 네.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칠만도 한데 그게 굉장히 이제 뭔가 전투력이나 아니면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팀이 그래도 팔팔한 느낌이 좀 있는 풍성하고. 팀이고 지금 팀은 그게 아니라서. 네,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지금이랑 네. 인테르가 트래블 했을 때랑 이제 한 15년 차이가 납니다. 네. 15년 사이에 더 힘들어진 것 더 같아요. 힘들어졌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하고. 나도 찬우에게 동의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트래블 중에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트래블은 메뉴가 달성한 트래블이거든. 네. 그때 그랬죠. 리그 뭐 컵 다 그랬으니까. 다 빡빡했어. 진짜 그거 진짜. 빡빡했어. 마찬가지. 그 아스널한테 떨어질 뻔했잖아. 네, 그때. 사람한테 떨어질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블을 해냈기 때문에 그 트래블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그쵸.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이제는 아주 여유로운 팀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물론 그 와중에 또 그런 걸 하는 팀들은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바이언이나 아니면은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두 번 했던 게 그게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워낙 센 팀들이어서 그때. 네. 뭐 하나의 대회를 압도적으로 네. 눌러버리고 네. 특히나 리그가 일정 이상 빡 벌어지면 그게 좀 편한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팀이다.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강한 팀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바르셀로나는 역대 강한 팀일 때 그 시즌 최강할 때 트래블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좀 강하다는 느낌일 때는 트래블 달성은 말도 안 되는 안 됐고. 거고 운이 따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매우 강하다고 인정받을 때 그 시즌에 정복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그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과연 볼로냐와 나폴리 경기가 어떻게 될지 네. 이제 내일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굳이 그래야 되나? 네, 뭐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보는 것도 조금 이제 지치고 뭐 현지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죠. 네, 이게 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네. 제가 화요일 새벽에 경기 보기가 좀 힘들어서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결과만 확인하게 되니까 네.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바르셀로나와 베티스입니다. 요거는 1대1 무승부가 나왔고 안토니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패래요. 네, 메뉴 시절에도 그렇고, 예. 네, 베티스에서도 그렇고. 그게 무패가 의미가 그 의미가 있는데. 별로 없는 거긴 한데 어거지로 이어붙이면 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바르셀로나랑 이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차가 막 엄청 막 확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3점 벌릴 수 있는 상황에서 1점이 벌어진 네. 거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추격하는 상황이 또 됐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경기는 어려운 경기예요.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가장 폼이 좋은 두 팀이 만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9연승이었고요. 오우. 그리고 베티스가 라리가에서 6연승이에요. 베티스가 클럽 역사상 라리가에서 최다 연승이 6연승이에요. 6연승. 그래서 이번에 승리했으면 이제 페그리니 감독 새로운 역사 쓰는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바르셀로나였고 원정 경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로테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니고는 경미한 부상 때문에 빠졌고 아라오가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다니올모 부상이다 보니까 가비가 선발 출전했고 네. 여기다가 하피냐는 A매치 이후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피냐가 선발에서는 제외가 됐고 페란이 나왔는데 저는 이 경기 페란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욕심쟁이냐? 아니 왜냐면 아니 그렇게 쌍욕하더니만 이제 아니, 기대를 한다고요? 페란이 최근 바르셀로나 공식 4경기 연속골이고 아니 근데요. 그리고 예. 베티스전 4경기 연속골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티스에 강했다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 경기 시작하고 7분 만에 페란의 전진 패스에 가비가 들어가면서 선제골 넣었거든. 페란 패스가 어마무시했거든.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끝이었습니다. 어시스트 하나 했으니까 할 거 다 했네. 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요. 네. 너무 페란한테 좀 엄격하신 게 아닌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욕했던 감독들, 선수들 많잖아요. 네. 예, 콘테? 그 기대 안 하거든요.
기대 안 해요 저는. 제가 저 욕했기 기대했어요. 때문에 그렇게 욕한 사람들한테 기대하거나 그런 거는 나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다. 둠프리스는 좀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둠프리스는 야 너는 매일 부정해 너를. 아니죠. 어. 둠프리스 잘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아, 예, 못하면 예. 다시 욕해요. 저는. 다시 욕한다. 예. 나도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기대는 안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페란 토레스가 그 도움 이후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페란 없었으면 지금 또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내 서브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바르셀로나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낀 거는 오른쪽에 라민 야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라민 야말이 드리블 돌파를 13번 했나? 성공을 10번 정도 했습니다만 기회 창출을 하지 못했고요. 라민 야말을 이용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라민 야말의 드리블은 보고 있으면 헉소리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다 쿤데가 보좌를 너무 잘해주니까 오른쪽 라인 공격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민 야말이 더 위력을 발휘하려면 왼쪽에 발데가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이 경기는 발데가 아이토르 루이발에게 묶였습니다. 완전 묶였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안 되니까 결국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라민 야말을 이용하는 공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라민 야말의 마지막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라민 야말은 항상 칭찬하는 게 마지막 선택, 마지막 볼처리거든요. 물론 슈팅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패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을 매우 잘해요. 근데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하고 연계가 거의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라민 야말의 마지막 패스가 영향가가 높았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되겠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나마 소득이 있다면 가비가 뇌진탕 증상 이후에 약간 좀 플레이 자체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살아난 모습이다. 예. 골도 넣었고 기회 창출도 좀 많이 했고 그런 느낌에서는 뭐 효과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하는 거 봐서는 아마 도르트문트전은 준비하는 거 아닌가. 도르트문트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건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에게 대승 거두면서 예. 최근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지 플릭 감독도 아마 이 부분은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베티스는 짜임새가 좋아요. 팀 좋다. 네, 팀 좋아요. 이스코가 징계로 못 나왔습니다. 몸도 좀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로세소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놀란 게 좌우 측면 수비수 다 바꿔주고요. 스피드가 뛰어난 애들을 갖다 넣은 겁니다. 라민 야말하고 발데를 막아야 되니까. 중앙 쪽에 조니 카르도소 파트너를 원래는 포르나스를 두는데 이 자리에 아이티미라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수병이 들어와서 더 수비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줬고요. 그 대신 포르나스를 왼쪽으로 올렸어요. 근데 포르나스를 왼쪽으로 올린 건 결국 공격 전개를 오른쪽에서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르나스가 왼쪽에서 뛰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대신 오른쪽에 안토니, 중앙에 로세소, 최전방에 쿠초예요. 그래서 경기 뛴 걸 보면 쿠초가 약간 왼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포르나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쿠초가 왼쪽으로 빠져서 이쪽에서 기회를 좀 많이 잡고 슈팅을 많이 하지만 슈팅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안토니 드리블 못한다고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안토니 앞에 공간 많을 때 잘 뜁니다. 공간이 있을 때 빠르게 뜁니다.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라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볼을 치고 갔을 때 그 앞쪽에 공간이 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여기서 볼을 치고 들어가서 무언가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티스는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물론 골이 수비수인 나탕이 코너킥 상황에서 마무리 지은 거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공격 전개라든가 날카로움은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여기다가 페그니 감독 선수 교체도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박한부 투입하고 헤수스 투입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역습을 계속 하겠다는 거를 계속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팀 운영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그니 감독이 경기 전에는 약간 몸살인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고의 팀과 상대한다. 어려운 경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이번에 1대1로 끝나고 나서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승리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 그래서 경기 내용이라든가 선수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페그니 감독은 아마 욕심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이렇게 갔다면 그럼 잡을 수도 있었을 여기서 텐데. 한 방만 보여줬다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베티스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건 아라우가 실점 장면과 좀 연결이 좀 많이 돼요. 이 경기도 아라우도 욕 좀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왜냐면 라인을 잘 못 맞추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점 장면과 연결되는 건 좋은데 이 경기 나탕의 코너킥 득점 장면에서 약간 밀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아니 그 요건 좀 딴 얘기인데 아까 라민 예. 야말 조금 이 경기에선 좀 아쉬웠다 그 얘기를 뭐 해서 선택지나 이런 거. 라민 야말 너무 많이 경기 뛰는 거 아니에요? 좀 네. 많이 뛴다. 아니 난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아. 이 선수가 이제 07년생인데 그러니까 팀의 에이스가 돼버려서 어쩔 네.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저는 제가 축구를 본 이래 이 나이의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메시 동나이 때 이 정도는 안 뛰었죠. 그쵸. 메시는 많이 데뷔 뛰었죠. 이제 막 했을 거예요 네. 아마 그 나이 때. 근데 요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라민 야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양말이 피해 젖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쪽에 상처를 좀 입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소화했고 쿤데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결국 라민 야말, 쿤데, 페드리 이런 선수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말은 이제 미성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쿤데는 성인이라서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렇다 치고 페드리도 얘도 근데 몇 년 얘도 전부터 사실 얘도 이제 엄청나게 굴르기 시작한 애긴 혹사 하니까.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상이 좀 많아진 느낌인데 라민 야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팀부터 해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뛴 경기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많이 뛰고 뛰는 있긴 것 하죠.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다 걱정이 되는 게 라민 야말은 나이 대비 너무 많이 뛰고 있고 너무 혹사당하는 거 맞고요. 쿤데는 그 자리에 백업이 엑토르포트인데 한지 플릭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쿤데가 나왔을 때 경기력이 수비력이 더 좋다는 거를 판단을 해서 오른쪽 라인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티나요. 그러니까 페드리도 좀 많이 기용하는 것 같은데 한지 플릭 감독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로테를 어떻게 돌리느냐. 그러면 이제 뭐 현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야말이 나이 대비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나 이런 거는 좀 있나요? 있긴 있죠. 근데 쿤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쿤데가 너무 많은 경기를 좋아해서. 생각보다는 나이 대비 많이 뛰고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들어가진 않나 봐요. 네. 난 그거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망가진 선수가 호나우두예요. 호돈시. 얘는 20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경기를 썼었거든. 한국에도 있잖아 이동구. 동고 형이 좀 그랬죠. 어릴 때부터 연령별이랑 다 왔다 갔다 뛰면서.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안타까운 건 라민 야말은 아마 역대급 선수가 될 거예요. 이 지금 보여준 것만 해도 지금 역대급. 페이스만 해도 역대급이 지금 보여준 맞죠. 게 역대급 그런 잠재력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지금 미성년인 나이에 경기를 너무 많이 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물론 뭐 마라도나나 뭐 또티나 말디니나 이런 선수도 16살, 17살 데뷔했어요. 근데 그땐 지금처럼 경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경기 수가 다르죠. 라민 야말은 지금 이미 스페인 대표팀에서 너무 중요한 선수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 선수가 앞으로 소화해야 될 경기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라민 야말의 출전을 종용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역설적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라민 야말의 드리블, 플레이메이킹, 레반도프스키의 이타적 플레이, 거기다가 결정력, 하피냐의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득점 도움 보좌하는 역할. 여기다 뭐 다니올모가 나오면 다니올모가 뭐 해주거나 아니면 그 위치에 페르민이 나오면 페르민이 해주거나 네. 이런 게 있는데 라민 야말의 드리블이 없다면, 플레이메이킹이 없다면 지금 바르셀로나 공격력은 반감됩니다. 엄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라민 야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루트가 첫 번째는 라민 야말이에요. 매치 도미너스 보잖아요. 레반도프스키보다 하피냐보다 페란보다 라민 야말이 위에서 뜁니다. 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라민 야말에게 주고 여기서 드리블 공격이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라민 야말을 계속 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정도로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말 해서 약간 미안하게 하는데 약간 기도 메타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이게 다치지 라민 말아라. 야말이 역대급 강골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되죠. 간혹 또 네. 되게 어릴 때부터 뛰었는데 별다른 부상 없이 쭉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뛰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스페인 대표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르셀로나 윙어 영입하는 거 좋다. 근데 첫 번째 옵션은 드리블이다. 그러니까 라민 야말 외에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뭐 로테이션을 좀 네. 돌려주든 쉬게 해주든 하니까. 페란 토레스 오른쪽에 뛸 수 있지 않나요? 페란 토레스는 스스로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걔는 드리블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발렌시아 시절은 곧잘 했는데. 맨시티 때부터 영 드리블은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애가 그래 애매해졌어. 여튼 야말은 찬우 형 얘기대로 역대급 선수의 길을 이미 걷고 있긴 한데 굉장히 어린 나이 대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것도 사실이고 만약에 별탈이 없이 뛰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부활을 겪으면서 이 선수의 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비단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니라 축구계에 굉장히 큰 손실이죠. 특히나 요즘 뭐 지금 줄부상으로 모든 팀들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축구계가 이렇게 경기를 많이 소화해도 되냐라는 어떤 각성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방아쇠를 뭐 당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야말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주말에 축구를 몇 경기 봤더라? 6경기인가 7경기인가? 하여튼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경기들이 많아요. 프리미어리그 진짜 개쓰레기였습니다. 에버튼 아스날 경기 그 경기 봤네요. 에버튼 아스날 솔직히 맨더비도 0대 0이었고요. 토트넘 소튼도 뭐 스코어는 낮다지만 지루한 경기였고 K리그 1에서는 울산 서울 경기가 울산 서울 근데 이거 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축구야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재미난 경기는 재밌고 재미없는 경기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처음 틀어서 봤는데 재미없다고 느낀다? 그러면은 다시 안 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닌데 어떤 경기는 재밌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페레즈 회장의 얘기 즉 뭐 슈퍼리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축구의 이제 경쟁 상대가 e스포츠나 게임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된다는 거에 저는 큰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재밌는 볼거리들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골이 덜 나오는 스포츠인데 다른 뭐 농구 이런 거에 비해서 물론 농구 야구는 영위하는 국가들이 좀 적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확장성이 큰 스포츠임과 동시에 룰의 보수성과 득점의 빈도 때문에 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어제 제가 이제 LCK를 봤습니다. 롤. 네, T젠전이 있었어요. 네. T1이랑 이제 젠지전이 있었는데 졸라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진짜. 그 T1하고 젠지는 T젠전은 원래 되게 엄청나게 라이벌리가 있는 팀들이 대결이기 때문에 빅매치기도 했는데 그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그 안에 엄청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게 원래 라이벌전이면 훨씬 뭔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재밌는 경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안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울산 서울전이 대표적인 게 올 시즌 우승을 노린 팀들이라면서 0대요. 밍숭맹숭. 그것도? 근데 내가 그 울산 서울전 보면서 0대 0이라도 재미난 경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해서 울산 서울 선수들이 열심히 안 뛴 것도 아니야. 알죠. 빡세게 부딪혔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0대 0이겠죠. 근데 경기를 보면 재미없는데?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올 시즌 울산 경기 전 재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울산 경기 거의 다 봤는데 재미를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축구는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 골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버텨내면 희열이 온다고 생각해요. 안양전 막판에 2골 들어가면서 희열 느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바리오스가 막판에 골 넣어서 희열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약간 재미없거나 뭐 해도 참을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0대 0으로 끝나는 경기는 아예 그냥 박진감 넘치게 전개가 되고 가. PK 의견 동의하나요? PK 얼마 전에 0대 0이면 승점 0점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데. 저는 그거 PK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전 동의하지는 않아요. 전 동의합니다. 그건 너무 0대 0이라는 게 너무 그 피상적인 그 결과에만 초점이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동의하지는 않는데. 전 그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킹스리그 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뭐 지금은 괴랄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축구가 규칙 변경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제일 보수적이죠. 그래, 너무 보수적이야. 안 바뀌어요 이게. 제일 보수적이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해. 그렇긴 해. 너무 막 광범위하게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이거를 휙휙 바꾸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혼선이 올 수 있죠. 네,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경기 수는 이렇게 막 늘리면서 야, 이럴 거면은 규칙 같은 것도 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EPL 때 얘기한 건데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럴 거면 교체를 뺐던 선수 다시 넣게 하든가. 그러니까 좀 쉬게 해주는 타이밍이라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농구처럼. 그러면 경기의 밀도라도 올려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 수는 마냥 펼쳐놓고서 왜냐하면 이번 시즌 내내 물론 라리가와 세리아는 그 우승 경쟁이 빡빡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진작에 좀 끝난 강등 세 팀도 사실상 거의 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독 사람들이 경기 재미없어 하는 빈도가 늘어난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런 상황도 있지만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생기는 있죠. 경기의 밀도 저하 그것도 또 있죠. 같이 있고 네.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닌가. 어떤 협회나 연맹들이나 이런 데들은 올 시즌에 축구 팬들이 축구가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너무 느슨해졌죠.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겠죠. 네, 거기다가 경기 수가 너무 많고 자극이 많으면 둔감해져요. 네, 맞아요. 네, 경기 수가 너무 많고 거기다 부상 선수들 장기 부상자가 많고 그러니까 축구 팬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야 돼요. 저는 경기 수를 지금처럼 유지할 거면 경기 시간을 좀 줄여도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시 이런 거를 좀 대승적으로 누군가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경기 시간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문제가 결국 축구가 골이 많이 나는 스포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적게 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을 줄이면 그것대로 골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경기 시간을 줄이고 골대를 크게 만듭시다. 골대 크게 만든 건 벵거도 옛날에 한번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그다음에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옵사이드를 엄청난 완화. 그것도 역시 벵거가 주장하는 거 아니야? 제가 역시 벵거를 좀 좋아하긴. 아 근데 해서 솔직히 그렇지. 그거 있어. 예. 저는 제가 이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반자동 옵사이드 해가지고 에. 진짜 몇 센치 나온 맞아요. 것도 막 다 잡아내잖아. 저는 이제 그게 옵사이드 취지에 맞냐 이거예요. 그게 그걸 잡는 게. 동일선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선거 가지고 그 안쪽이면 동일선상이야 뭐 이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선상이라는 느낌이 그 몇 센치 나온 예. 거를 잡자고 동일선상이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비슷한 중심축에 있으면은 그렇지.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네. 그거는 봐주자. 옛날에는 아예 뒤에 있었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 느낌으로 내 옵사이드 룰을 완화한 건데 지금처럼 줄거가지고 기계로 몇 센치 나왔다고 다 잡아내면 이건 저게 과연 옵사이드라는 제도 취지에 저게 부합하는 장면이에요. 기술이 발전한 건 좋은데 저게 제도 취지에 뭐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완전히 나와 있었어 이런 거야. 또 아니고. 아닌 건데 그 몇 센치나 아이들 잡는 거는 틀린 거 같은 생각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벵거 말대로 진짜 야 이거 반 나와 있고 막 그거는 그래. 완전히 나와 있어야지만 옵사이드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전 솔직히. 해봄직하다고 봐요.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 전 재미와- 부정적이었었는데 예. 야 저렇게 잡는 거보단 차라리 저게 낫겠다. 그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야말 부상 얘기 이게 아마 부상이라보다 야말의 어떤 그 경기 수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팬들도 재미없다, 부상 너무 많다, 경기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한국 얘기만 뿐만이 아니라 팬들 글로벌하게 다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순간에는 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기 의식을 더 빨리 느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 불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네.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냥 가자. 다 타.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빨리 느끼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한 반이 타야 바뀝니다. 보통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예. 해요. 예. 다 그렇죠 뭐. 저도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SL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이번 주는 챔스가 있으니까 과연 네. 바르셀로나 대 도르트문트, 인테르 바이언,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어떤 결과를 낼지 다음 주 SL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